뇌의 골든타임은 7시에서 9시 사이래요. 집중 필요 없는 단순 업무를 1시부터 4시까지 뇌과학에 기반한 최적의 루틴 맞다 틀리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맞는 루틴은요, 모두에게 맞는 루틴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인하 교수님이 추천하는 컨디션 좋은 날, 이 루틴 괜찮았어. 어떤 게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멍청해지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정말로 뇌가 점점 멍청해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멍청해지기 전에 읽는 뇌과학, 너무 좋은 책을 써주신 국내 대표 뇌과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인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서 뇌인지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 이인하라고 하고요. 오늘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장동선 박사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에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잖아요. 그 중에 요즘 뇌과학 관련해서 카더라 이런 게 많이 돌아요. 네. 그래서 혹시 뇌과학에 근거한 최고의 하루라고 도는 짤을 보신 적이 없어요. 저 처음 봐요. 한번 보실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세웠던 지킬 수 없는 시간표하고 똑같이 생겨요. 초등학교 때 숙제로 저희는 해가야 됐거든요. 그러면 저게 선분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선분을 그리는 거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계속 많이 그리게 돼요. 보면은 7시에 일어나서 뇌의 골든타임은 7시에서 9시 사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처음 들어요. 밥은 점심만 먹는 것 같아요, 저기.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자, 일단 우리가 정리해보면 뇌과학에 기반한 최적의 루틴 맞다 틀리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뇌과학적으로 맞는 루틴은요, 모두에게 맞는 루틴은 없어요. 없습니다. 뇌는 개인차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라인에 떠도는 뇌과학적인 뭐뭐뭐입니다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맞는 것 같은 처방전으로 나오면 그건 뇌과학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뇌과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지만 아주 솔깃한. 근데 이제 진짜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표 딱 짜주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런 거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멍청해지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면 좋은 한 가지는 의심해라. 그렇죠. 그게 과학자의 마인드를, 태도를 일반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아무리 옆에 사람이 끄덕끄덕 하더라도 너가 이해가 안 가면 절대 끄덕거리지 마라.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비판적으로 의심하고 했는데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모여야 이게 의견이지. 집단지성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도 고등학생들 대상 강의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한 말 다 믿지 마세요. 의심하고 찾아보고 제가 한 얘기 중에 맞나 틀리나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아닌 것 같으면 딴지도 걸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세요. 전문가 우와 뇌과학자 믿지 말고 여러분이 자극 삼아서 질문을 가져갔으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 생각하시면은 이게 여러분에 대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수업 시간에 계속 의심해야 된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연을 해도 속으로는 진짜?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의심하는 게 몸에 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약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서 자기만의 어떤 시선?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막 주입한 모델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동감하는 게 우리가 모든 어떤 뭐 권위 있는 사람들 어디서 본 것들을 다 믿으면 안 되고 여기에 철저한 나만의 논리와 의심의 칼을 가지고 해체를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채널 보시는 분들이 또 새해를 맞아서 나만의 루틴 찾고 싶다 막 또 엄청 찾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루틴은 이제 과학적으로 안 맞지만 되게 유명한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있잖아요. 자, 앤드류 후버만이 추천하는 최고의 모닝 루틴은 아침 6시 기상, 일어나면 기상시간 기록해라, 찬물 샤워하고 운동하고 소금물 마시고 햇볕 쬐고 그리고 오전에 공부하면 잘 된다. 듣기만 해도 괴롭네요. 약간 무슨 해병대 스케줄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인하 교수님이 추천하는 컨디션 좋은 날 이 루틴 괜찮았어 추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루틴을 잘 추천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건 되게 개인적인 건 것 같아요. 야구 같은 거 보시면 야구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타석에 들어서가지고 치기 전에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몇 번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몸의 생김도 다 다르고 자라는 환경에서 발달 과정을 거쳤냐도 다 다르고, 그래서 모든 게 진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뇌는 루틴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만 딱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대가족이라서 예를 들어서 몇 시 이후에는 이제 전부 다 막 일어나가지고 막 뭐 해라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유전자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루틴은 제가 볼 땐 되게 개인적이고, 그래서 이걸 다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마음이 혼란하다 혹은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타를 좋아하는데 기타가 제 방에 쫙 걸려 있어요. 그거를 다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줄을 갈아요. 그런 루틴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은 마음이 딱 안정이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도 기타를 사가지고 줄을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루틴을 얘기하긴 뭐하고, 약간 세렌디피티로 우연히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는 되게 마음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나는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집중이 잘 된다. 그런 걸 이것저것 트라이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걸 발전시키면 되지, 제가 볼 때는 루틴을 남의 거를 막 따라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완전 공감합니다. 남의 거를 따라해서 물어봐서 생기는 루틴은 내게 아니다. 이거에 완전히 공감해요. 그렇다면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루틴 아닌 루틴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노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밤에 딴짓 안 하고 핸드폰 안 보고 운동하고 씻고 너무 피곤해서 탁 잤다. 그러면은 아침에 자명종 알람 안 맞춰놨는데도 완전 깨어나게 깬 시간 있잖아요.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침형 인간은 가끔 5시에 깨질 수도 있고 6시에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9시에 깨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그 시즌이 되게 길잖아요. 하루도 자기 최상의 퍼포먼스를 안 보이면 프로페셔널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적인 퍼포먼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에 필요한 게 이제 루틴인데, 자기가 어떤 루틴을 해야만 그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추측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뭘 적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 안 됐다, 저렇게 했더니 됐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더니 뭐가 잘 됐다, 그러면서 시행착오의 기록을 거의 히스토리처럼 적고, 루틴을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는 약간 고행의 과정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운동선수들이나 이 퍼포먼스를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박적으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게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가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실험과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6시에 일어나보고 7시에 일어나보고 8시에 일어나보고 일주일씩 해본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일어나면 좋은 타이밍이구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록을 안 해도 알 수 없고 실험을 안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기록을 해서 찾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자의 삶이죠. 뇌과학적으로 최고의 이 나의 루틴을 발견하는 거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나만의 데이터를 찾아라. 실험과 기록을 한다. 루틴이 한 가지가 있다면 몇 시에 몇 하고 아까 그런 시간표 같은 게 아니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딜 가서 몇 시에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루를 일단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하루가 끝나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셀프 리플렉션,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회고하면서 내일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회고하고, 그 루틴이 365일이 모이면 엄청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시뮬레이션 하면 좋은 타이밍을 언제를 추천하세요? 아침이죠. 저는 밤인데. 그 전날? 네. 전날 밤도 괜찮죠. 전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다음날 거 시뮬레이션 하고 자면 저절로 그 시간에 일어나지고 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로 마음이 바빠요. 제가 늦잠을 자주 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일찍 일어나거든요. 역시. 밤에는 그날 걸 셀프 리플렉션을 해야죠. 이거 그 다음 날은 일찍 일어나고. 근데 나이 들면 다 일찍 일어나게 돼요. 지금은 젊으셔서 이제 그렇지. 예.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저희가 공유해봐도 좋겠네요. 하루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때 되면은 뭐 짜장면 먹어야지, 그리고 저녁에는 뭐 먹어야지, 뭐 밤에는 뭐 해야지, 이렇게 듬성듬성 그런 거보다는 하루를 다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보고, 그 영화에도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연습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고 그 시뮬레이션의 가지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상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보는 게, 그러면 실제로 그 상황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여유가 있어요. 이미 그 상황의 여러 측면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건 저거 시뮬레이션 넘버 3. 되게 시뮬레이션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감탄사가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어떤 시뮬레이션에 없었던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아예 없었다고도 볼 수 있죠. 학생들도 과학에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파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 가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만큼 많이 존재하면 그거는 좋은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그런 시뮬레이션이 순간적으로 되게 빨리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요,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막 계속 이제 우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걸 자기가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과 리뷰어가 이제 오면 이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 시뮬레이션은 이제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면 상상력의 풍부함, 크기. 저는 이거 같아요. 상상력 플러스 짬이죠. 짬. 내가 처음에 논문 많이 안 써본 사람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겠어요? 짬이기도 한데 그게 약간 다른 게, 경험이 많은 교수님도 계속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자기가 경험한 거를 비트는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또 약간 다른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상상력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상상력. 약간 인지적 유연성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지 않은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요즘 MBTI 좋아하는 친구들의 언어에서는 S와 N의 차이 아닐까요? MBTI 얘기하면 저는 스위치가 딱 꺼지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다 갖춘 뇌가 사실은 highly intelligent한 그런 뇌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려서 너는 S니까 N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저는 MBTI만 들으면 좀 약간 슬퍼요. MBTI를 우리 과학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분류 방식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분류에 의해서 박스에 가다 놓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공존하거나 이거기도 하고 저거기도 하고. 근데 애매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딱 이제 N이야 뭐야 빨리 얘기를 해 이렇게 갈라야 이제 분명해서, 인간의 속성에 또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천성이 그렇진 않죠, 뇌가. 제가 얼마 전에 범죄심리학 쪽 한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 사람을 설명해 주지 말라는 게 가장 고도화된 가스라이팅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 나 이런 사람이었나? 뇌과학자가 그랬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스토리와 서사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머리 안에 들어가 버린 순간 정말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 듣고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문과 이과예요. 너는 문과형이다. 쟤는 이과형이네. 어떤 과학적 근거를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없어요. 그게 뭐 가스라이팅은 좀 심한 얘기지만 문과형과 이과형이 적절히 섞여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거 저는 우리나라 교육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구 중에 남녀의 뇌 차이, 남녀의 능력 차이 이거 알려주는 연구가 있는데, 도형 기반으로 하는 창의력 테스트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줬어요. 근데 한 그룹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학 문제야. 이러고서는 테스트를 줬고, 다른 쪽 그룹에는 디자인 문제야, 미술 문제야. 흥미로운 게 수학 테스트라고 말했던 그룹에서는 남학생이 더 잘했고, 미술 문제라고 얘기했던 그룹에서는 여성이 더 잘했어요. 어느 한 그룹이 더 잘할 이유가 없는 테스트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양쪽 그룹이 다 똑같이 잘할 수 있는 테스트니까. 근데 내가 이제 프레이밍을 한 거예요. 이건 수학 문제야, 기하학이야. 그럼 남성들은 남자가 수학을 더 잘하지 라고 하는 사회적인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팅 된 내용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퍼포먼스 잘 나온 거고, 여학생들은 미술? 디자인이네? 이건 여자가 더 잘하잖아? 이러니까 더 잘 나온 거지, 실제로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박스를 만드는 순간 이게 생겨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죠.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은 하나의 축으로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등수. 1등에서 100등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수능 등급. 맞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너희가 너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라고 정의하는 건데, 주어진 이 축 안에서의 등수로 스스로를 보지 말고 또 다른 축을 그려라. 1차원은 인정하지 마. 2차원으로 그려.
그럼 여기서 내가 100이라도 여기서 또 다른 Y좌표가 생길 수 있잖아.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축을 3차원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그린 축들과 분류 언어로 나라는 존재를 더 많은 축을 그릴수록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트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게 뭘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작곡하고 소리를 내고 이러는 게 사실은 이제 오픈엔디드 액티비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쟤는 저런 소리를 내고 해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저렇게 그려도 되고 그거를 아트 교육 같은 거는 사실은 그걸 다양하게 해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축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액티비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공감해요. 예. 되게 그 유명한 화가 중에 파울 클레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했던 말이 예술은 세상을 그려내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있는데 예술가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던 감정 이거를 느낄 수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 눈이 있어야 진정한 저는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도 그 일을 하는 맞아요. 사람이죠. 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지던 거에서 그 사람이 이제 빛이라는 걸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앵글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예술하고도 통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갇히고 가두고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관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이게 관리할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뇌는 점점 약간 멍청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올해 또 할 수 있는 좋은 교수님이 주신 팁 하나 가져가면 보다 많은 예술을 경험하면서 나를 가다 놓은 틀들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올해는 하나라도 깨보기. 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미술 작품을 볼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해설 같은 거 읽거나 저는 그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으면 뭔가 떠오르는 자기만의 과거의 어떤 느낌도 있고 그런 걸 하려고 미술 작품 앞에 서는 건데 되게 가보면 이제 여러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게 뭘 그린 거니? 그러면 이게 뭐의 누군데 뭘 그린 거야? 그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이동.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예술을 감상하는 아주 큰 기쁨을 이제 버리는 그런 거라서 사실 그 스탠포드 대학교 D스쿨, 그 디자인 스쿨에서 창의력 수업, 레전드 수업이 하나 있어요. 뇌과학자랑 아마 디자이너랑 같이 하는 수업일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의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아세요? 미술관에 가서 3시간 동안 한 작품만 보고 있기. 그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사실 3분 보고 있기도 지루할 거예요, 한국 사람은. 지루해도 앉아서 3시간 보고 있으면 상상하지 못하던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3시간 정도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 경험을 하고 온 다음에 수업을 시작한대요. 아트만 그런 게 아니고 경치도 그러고 뭔가를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래요. 쇼폼 같은 건 아무리 쳐다보셔도 그런 게 안 보이고 안 되죠. 특히 이제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 뇌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매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게 뭘 그린 거니? 이런 게 좋은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에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한테는 뭐가 떠오르면 누구한테는 안 보이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 뇌의 특성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매함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해보는 거. 그렇죠. 왜냐면 애매한 건 싫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게. 그걸 넘어서면 엄청난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실. 그 애매함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걸 견디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언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의 언어가 나오기 이전에 누군가의 언어를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것이 나의 세상을 정의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우리 부모님이 정의한 세상, 교수님이 정의한 세상, 자칭 타칭 전문가들이 정의한 세상인데 내가 정의한 세상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훈련이 참을성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그래서 정답이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교육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AI 시대에는 정답이 있는 모든 건 AI가 더 잘하니까 오히려 답이 없는 것들을 도전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AI가 내놓는 건 정답이라고 하기 뭐하고 많은 사람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을 AI가 주로 이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거 정말 얼마나 멍청합니까? 통계적으로 내게 맞춤화된 최적화된 답변을 줄 뿐이죠. 확률적으로 그게 제일 그 전기분포에 이 팻한 데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밌는데요? 오늘 얘기가 좀 흐르는데요? 여기 쓰여있는 거대로 안 갔잖아요. 더 재밌어.